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발표된 업스타트의 23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숫자만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워낙 낮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실적에 맞춰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적었습니다. 오히려 20억 상당의 약정 자본에 대한 발표와 동시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1분기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경영진의 발언에 굉장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정 자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업스타트는 작년 4분기 10억 달러 대출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상 더 이상의 대출을 늘리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 증가는 많은 양의 현금 소진을 가져왔죠. 이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영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제3자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약정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2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약정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1분기 업스타트의 자금 조달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약정 자본이 없었다면 연간으로 투자자로부터 40억 달러 가량의 자금 조달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20억 달러의 약정 자본은 올해 연간 자금 조달을 약 50% 늘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책이 가득했던 2021년에 업스타트는 118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새로운 자금 조달을 포함한 금액 40억 달러를 대출할 수 있다고 해도 대출 총량은 2021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약정 자본의 확보는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를 위협했던 대출 자산의 증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회사의 약정 자본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가적인 약정 자본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투자회사 캐슬 레이크 LP에서 최대 40억 달러 상당의 소비자 할부 대출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할부 대출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단기 대출이고 소비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 지표상 소비가 살아있는 점을 봤을 때 할부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업스타트는 이 거래로 추가적인 대출 취급이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대출 자산을 활용하는 부분에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대출 자산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럼 1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이었던 약정 자본의 조건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약정 자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투자자로부터 매월 고정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분명 투자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할 겁니다. 자신들의 연체율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해서 AI 신용 모델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파트너은행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약정 자본을 확보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회사에서 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스타트 입장에서는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 사업 모델에 대한 수익성은 이미 입증된 상황입니다. 경기 순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한 자본을 원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자본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비용을 지급하는 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자본입니다. 업스타트 대출은 할부금융이나 소액 대출이 많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에 단기 대출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업스타트가 필요로 하는 건 기간이 정해진 장기 자본입니다. 장기 자본을 유치해서 수익률을 제공하더라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만기 이후 추가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스타트가 필요한 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손님도 있고 마진도 높습니다. 다만 재료가 없을 뿐이죠. 업스타트는 앞으로도 약정된 장기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확보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비용을 지급해 가면서도 약장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1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매출은 1억 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총 수수료 수익은 1억 1,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9억 9,700만 달러 대출을 실행했고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 손실은 1억 3,200만 달러였고 갭 기준 순손실은 1억 2,900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 전년 대비 손실도 심하게 났습니다. 현재 재무제표상 현금은 22년 한 해 동안 계속된 대출 자산의 증가로 4억 5,200만 달러 가량 남았습니다. 그럼 올해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회사가 영속 가능하려면 단기 순손실로 인해 자본 잠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도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못 막았을 때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현금이 없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죠. 결국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현금 보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회사가 대출 자산 매입을 멈춘 뒤 현금이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1분기가 바닥이었다면 현금 소진은 어느 정도 방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약정 자본 확보와 동시에 대출 자산 판매에 대한 대금도 있어서 현금 운용이 나아질 겁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확실히 좋긴 했습니다. 약 1억 3,500만 달러의 매출에 순손실 4천만 달러입니다. 공헌 이익률은 더욱 개선되고 조정 EBITDA 기준으로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순손실이 1억 2,900만 달러 발생한 1분기에 현금이 8천만 달러 줄어들었는데 4천만 불 손실이 난다면 현금 소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말과 연초에 회사는 직원 수를 거의 30%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원래 업스타트는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 모델입니다. 1분기에 58%의 공헌 마진은 사실 회사가 대출만 많이 한다면 돈을 벌 거라는 걸 보여주죠. 공헌 이익은 손익분기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회사가 영속 가능하고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사용하는 지표죠. 공헌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즉 매출액에서 고정비를 지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헌 마진이 증가했다는 것은 회사 운영에 대한 고정비를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헌 마진은 작년 47%에서 1분기에 58%로 증가했습니다. 84%에 달하는 대출 자동화 비율, 마케팅 효율성 개선을 통해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도 마진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죠. 1분기 운영 비용은 2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인력 감축을 통해 발생한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과 경영진 성과급제 변경 등으로 4천만 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축소와 관리비 축소에 대한 노력은 다음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사실 업스타트가 사용하는 AI 신용 모델이 혁신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신용 주기가 필요할 겁니다. 대출을 지급하고 상환될 때까지 동일한 위험군에서 연체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이번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은 업스타트가 금리 인상 시기에 처음으로 겪는 신용 주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주기죠. 그리고 지금의 미국 지방은행에 대한 파산 리스크는 대외적으로도 많은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서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경기 상황에 변동하는 신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더 많은 탄력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본질적으로 경기에 따라 순환적이지만 업스타트의 플랫폼은 이러한 순환성을 크게 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고
필요할 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도래한 업스타트의 강력한 스트레스 주기가 회사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올 한 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